안녕하세요. 전산세무의 강사 허연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부채의 종류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부채 어떤 정의를 갖고 있나요? 1년 이후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 비유동부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의 종류가 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자 이 뜻입니다. 이렇게 비유동부채의 첫 번째 스타트가 장기차입금이다라는 거죠. 장기차입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유동부채 파트에서 배웠어요. 1년 이내에 상환할 의무가 있어. 1년 이내에 갚아? 네, 단기차입금이에요. 그죠? 1년 이후에 상환할 의무가 있어? 그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쌤이? 그렇죠. 예,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장기차입금으로 이렇게요. 이때 여러분들 얘 좀 잠깐만 좀 적고 갈게요. 얘는 예, 은행에서 돈 빌려와서 장기차입금이래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억 원, 대변의 장기차입금 1억 원 이렇게요. 쌤이 이걸 왜 적냐면요. 지금 얘랑 같이 이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거요. 이때 최초에는 비유동부채였으나 요까지 끊어주세요. 요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최초에는 비유동부채였어요. 최초에는. 근데요.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 상환기일이 도래한다면 요 1억 원 중에서 알고 봤더니 이번 연도에 상환할 거야.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1억 원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아이를 계속 장기부채로 놔둘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고요. 어떻게 할 것이다. 12월 31일 날 대변에 있는 장기차입금 차변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차입금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가요. 뭐라고 갈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대체한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얼마예요? 1억 원이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 요 별표시 많이 유동성 장기부채는 분류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쌤이 계속 강조해요. 장기자가 들어가서 쌤 목소리 기억하세요. 쌤 얼굴 표정 기억하세요. 예, 얘는 비유동부채 아니 유동부채이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퇴직금을 지급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퇴사하려면 뭐 받으세요? 퇴직금이요. 퇴직금을 지급하다라고 할 때 기업은 1년 이상 계속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퇴직금. 이때 선생님 보세요. 퇴직금은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요.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기업 내부에 적립하는 게 있고요. 그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일명 퇴충이라고 그래요. 쌤이 강의할 때 퇴충 보세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퇴직금을 내부에다 적립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 뭘 생각할까요? 내부에다 적립한다라는 거 반대적으로 뭐다? 외부에다 적립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 외부에다 적립하는 게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요. 여러분들 얘입니다. 여기 퇴직연금 제도이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몇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퇴직연금이다 라고 해서 얘가 외부에다 적립하는 거 이렇게요. 쌤 헷갈려요. 어떻게 구분해요? 안 헷갈려요. 왜 안 헷갈리냐면 내부에다 적립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외부에다 적립할 때는 반드시 용어가 퇴직연금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퇴직연금이라고 나오면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외부에다 적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부 적립 시부터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부에다 적립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 회계 처리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요. 3가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요? 봤더니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사할 것을 가정해서 일단 퇴직금을 잡을 거라고요. 이렇게요. 예, 뭐죠?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퇴사할 것을 가정해서 설정해? 여러분들 어디서 듣지 않았나? 이 용어? 대손충당금하고 비슷해요. 선생님 모습 봐요. 대손충당금하고. 대손충당금도 못 받을 것을 가정해서 설정했어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왜 이걸 같이 설명했냐면 회계 처리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요. 예, 보고기간 말 현재 임원이나 사용인이 일시에 퇴사할 것을 가정해서 미리 잡아놓으라고요. 뭐라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근거 금액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퇴직금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할 것이다. 그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비유동부채로 인식하라고요. 그 방법은 예,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할 겁니다. 다만 쌤이 이 공식을 외우라는 소리를 안 해요. 대손충당금 기억나시죠? 쌤이 대손충당금은 암기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건 더존도 그렇고 K랩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대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여러분들한테 공식 암기는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 굳이 짜증 부리지 마시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다만 있으니까 뭐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고급 강의 올라가면 나중에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 가면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때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뺀대요. 쌤, 추계액이 뭐예요? 임원이나 사용인이 일시에 퇴사할 것을 가정해서 잡는 거예요. 그것을 퇴직급여 추계액, 줄여 다른 말로 퇴직급여 추산액, 다른 말로 퇴직급여 예상액 이렇게요. 그걸 추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설정정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빼세요. 그게 바로 뭐다? 기말에 보충해주는 보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추계액은 다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또 어떻게 계산되나 봤더니 기초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에서 당기의 지급액을 빼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나올 겁니다. 이때 회계 처리가 차변의 퇴직급여 얼마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별표시 태충이 대변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퇴직급여 설정할 때는 이렇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퇴사했을 때 회계 처리는 보세요. 퇴직급여 지급시 회계 처리입니다. 이제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 거니?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적을래요? 3단계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하냐 별표시. 그 다음 장 보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니 다른 말로 일부만 있니. 이렇게요.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니 이거요. 여러분들 대손충당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니 그 다음에 일부만 있니 그리고 없니 그거요. 똑같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퇴충도 충당부채 잔액이 충분하다 없다 일부만 있다.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또는 프로그램에 가서 조회해서 답안을 끌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다 퇴충이 나오면 머릿속에 그려야죠. 단계가 3단계이다. 이렇게요. 갑니다. 퇴직급여 영업부 직원이 퇴사를 했대요. 얼마 받았니요? 라고 했더니 3천만 원을 퇴직금 받았대요. 그럼 머릿속에 그렸죠? 우리 회사는 퇴충 잔액이 5천만 원 있으니까 뭐다? 충분하다라고 그리셔야죠.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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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갑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금 금액만큼만 떨어주세요. 다 떨면 안 되지요. 3천만 원. 이렇게요. 그리고 대변에 뭐예요? 보통예금. 얼마예요? 3천만 원. 이렇게요. 이렇게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게 뭐냐면 이 퇴충이 어디 있었어요? 대변에 있었다고요. 이 아이가 부채의 증가 대변 기억했죠? 부채의 감소. 이렇게. 부채의 감소 차변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장부에는 퇴충은 2천만 원이 있더라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부터 적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적을 때 퇴충이라고 적을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약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2천만 원밖에 없대요. 방금 전에 퇴직금이 얼마 있었어요? 3천만 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 떨어주세요. 차변에 퇴충 2천만 원 다 떴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것만큼 여러분들 퇴직급여 잡아주세요. 바로 비용 떨어지라고요.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요. 대변에 뭐로 간다? 보통예금 3천만 원 이렇게요. 얘가 바로 뭐다? 일부만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퇴충 잔액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바로 떨어요. 뭐라고요? 퇴직급여로. 차변의 퇴직급여. 얼마였어요? 아까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이렇게요. 해서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정립하는 거. 구분하기 헷갈려요? 아니라니까요. 퇴충이라고 글씨 나오면 헛쌤한테 배웠지. 오케이. 얘 내부에 정립하는구나. 그래서 회계 처리가 3단계로 구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내부에서 정립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정립합니다. 이때 외부에서 정립하는 것도 다시 2가지로 구분돼요. 이렇게요. 2가지로. 어떻게 보면 먼저 확정급여형이다. 확정급여형이다라고 합니다. 얘는 퇴직금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거야. 주체가. 법인 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가요. 법인 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가요. 그것을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수업용에서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법인 통장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법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가입된 사람이 퇴사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뿌려주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 주체가 종업원이야. 이 말의 의미가 종업원 통장에다가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게 바로 확정기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퇴직금을 외부에다 적립하는 게 2가지가 있다. 법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직원들한테 뿌려주는 게 있는데 그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아니. 직원 통장에 다이렉트 넣어줄 거야. 라고 한다면 확정기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수업용에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용어는 구분할 때 확정기여형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종업원,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오면 법인이다. 이렇게요. 구분하시면 된다. 먼저 확정급여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확정급여형은 우리는 용어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얘가 분류가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다. 투자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볼게요.